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제 진짜 VR의 시대가 열렸어요. 예전에는 이런 VR 기기 하면은 뭐 롤러코스터 타는 거 체험할 수 있고 360도 VR 이런 거 볼 수 있고 뭐 게임 몇 개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많았는데, 근데 한 3년 전이죠. 여기 있는 메타퀘스트 2라는 VR이 나오고 나서 VR 시장이 조금씩 대중화가 될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애플이 비전 프로를 공개하고 VR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메타에서는 이 퀘스트 2의 후속작 퀘스트 3를 내놓았는데, 와, 이 제품이 진짜 대박이에요.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VR 시장의 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메타퀘스트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뭘 할 수 있는지, 추천할 수 있는 여러 게임들과 운동 앱들, 그리고 이걸로 극장 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 감상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최신 기기가 나왔으니까 기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VR 기기 하면 착용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안경처럼 가벼운 기기도 아니고요, 500g이 넘는 무게를 요 앞에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근데 메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 순정 스트랩은 퀘스트 2 때도 그렇고 3 때도 그렇고 착용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퀘스트 2 때 사용했던 요 기본 스트랩은 이렇게 따로 버려버리고요, 이렇게 별도로 사제 스트랩을 구입해가지고 여기 붙여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게가 훨씬 무거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무게가 원래 앞쪽에만 쏠려 있었던 기본 스트랩과 다르게 무게가 이젠 뒤쪽하고 위쪽에도 이렇게 분산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2 때는 이렇게 머리 뒤에 잡아주는 스트랩이 가운데 한 갈래로만 쭉 이어져서 좀 불편했는데, 퀘스트 3는 가운데서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지면서 무게 배분이 훨씬 더 잘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물리적으로 뒤쪽에 무게가 따로 쏠리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오래 착용하다가 이렇게 벗으면 앞쪽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눌린 자국이 보입니다. 실제 VR 기기에서는 무게 자체보다도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뒤쪽에 무게를 늘리려고 이런 별도의 지갑 같은 걸 여기 달아놓고 여기에 보조 배터리를 넣어서 무게 밸런스와 사용시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도 한데요. 이 스트랩 업계에서는 보보 스트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유명하고 많이 쓰는데, 이 메타퀘스트 3용으로는 아직 안 나오고 11월 중순쯤 돼야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저는 이런 스트랩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VR 제대로 체험하고 싶으시면 이 순정 스트랩은 길게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퀘스트 3에서는 헤드셋을 쓴 상태에서도 주변을 볼 수 있는 컬러 패스스루 기능을 지원합니다. 요건 사실 퀘스트 2에서도 지원했었는데 그때는 화질이 너무 안 좋았었고요, 흑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두 개의 카메라가 컬러를 지원하고 가운데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추가돼가지고 이제 단순히 사물이 있다는 걸 카메라로 찍는 걸 넘어서 그 사물을 인식할 수도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카메라가 전작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이걸로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보면 글자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선명하게 보일 정도는 아니라서 처음엔 저도 조금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가상과 현실이 혼합되어 있는 믹스드 리얼리티 MR 기능을 써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 이제 퀘스트 3를 실제로 이렇게 써볼 건데, 이렇게 처음 딱 써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퀘스트 2보다 3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화면 가운데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고 가면 갈수록 주변이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그걸 이제 스윗 스팟이 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퀘스트 3는 렌즈 방식을 바꿔서 스윗 스팟이 굉장히 넓어져서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좀 쓰다가 이렇게 위아래를 조금씩 움직이게 되면 얘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윗 스팟을 계속 일어서 머리로 계속 이렇게 스윗 스팟을 맞춰줘야 됐거든요. 이게 정말 불편했는데 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얹어도 주변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여서 저는 이 스윗 스팟이 넓어진 게 퀘스트 2에서 3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VR 기기는요, 사람마다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퀘스트 2에서는 그걸 3단계로만 조절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퀘스트 3에서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내 눈에 딱 맞춰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졌고, 볼 수 있는 시야각도 많이 늘어났고 해상도도 늘어났고 앞서 말씀드린 스윗 스팟까지 좋아져가지고 써보면 바로 와, 진짜 좋아졌다라는 게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도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링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게 꽤나 불편했습니다. 이런 VR로 총 싸움 게임을 하면요, 총알을 갈 때 한 손으로 총을 잡고 밑에서 탄창 갈고 위에 당겨주고 막 이렇게 할 때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링이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 개 부딪힌 일이 적어져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졌어요. 게다가 이런 광학적인 성능 업그레이드 된 거 말고도 긱벤치 GPU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 거의 3배 넘게 좋아져서 퀘스트 3는 많은 부분에서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기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더라도 여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그대로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많은 VR 앱 제조사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앱들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퀘스트 3에서만 되는 기능들을 지원하게 되거나 아니면 퀘스트 3에서 실행되게 됐을 때 굉장히 그래픽이 많이 올라가는 게임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적용되지 않은 뭐 비트 세이버라든지 몇몇 앱들은 퀘스트 2를 쓰나 3를 쓰나 별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믹스드 리얼리티 MR을 지원하는 게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없는 기기에 대한 내용은 잊지 마도록 하고, 이런 VR 기기로 뭘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VR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갈게요. 바로 멀미입니다. 절대 초심자는요, 롤러코스터 막 타고 레이싱 게임하고 화면 전환이 빠른 FPS 게임, 총싸움 게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VR에 안 익숙하신 분들이 그런 걸로 VR 시작하게 되면 바로 멀미 오고요. 그러면 VR에서 할 수 있는 진짜 재미의 1000분의 1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로 이거 바로 당근마켓에 팔아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메타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컨텐츠를 구입할 때 이렇게 편안함 정도, 이게 멀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표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를 따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 컨텐츠를 소개해드릴 건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앱들은 대부분 그 멀미 정도가 적은 것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인기 있고 제가 해보고 정말 추천드릴만 하다 하는 것들만 추천드리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리듬 게임입니다. 제가 다른 컨텐츠보다 리듬 게임을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메타 퀘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 바로 리듬 게임 비트 세이버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이 VR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리듬 게임은 이 비트 세이버라는 게임과 신스 라이더라는 게임인데요. 비트 세이버는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광선검을 들고 날아오는 박스를 향해 흰색 방향에 맞춰서 정확하게 쳐내는 게임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게임이고요. 이 메타 퀘스트 쓰는 분들은 거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 메타 퀘스트 2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3를 위한 기능들이 여기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메타 퀘스트 2나 3나 별 차이가 안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신스라이더는 달라요. 이건 비트 세이버와 플레이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최근에 MR 기능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원하면 현실 세계를 보면서 날아오는 것들을 쳐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게요, 비트 세이버 같이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주변에 가구나 사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치고 부수고 TV 깨고 가구 깨고 손 깨지고 난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MR 기능을 지원하면 내 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가구들을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넓지 않으면 이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비트 세이버는 단순히 큐브를 방향에 맞춰서 쳐내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신스 라이더는 동작이 다양해서 비트 세이버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비트 세이버나 신스 라이더나 기존에 있는 곡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능력자분들이 BTS나 뭐 르세라핌, 아이브와 같은 K-팝을 넣을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비트 세이버에서는 그런 곡들을 여기에 넣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신스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넣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신스라이더 앱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커스텀 곡을 넣는 편의성에 있어서는 신스라이더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 세이버가 됐던 신스라이더가 됐던 이렇게 하는 플레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운동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운동을 위한 VR은 따로 있어요. 이런 운동 VR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핏 XR과 바디 컴뱃이에요. 여기서 원탑은 핏 XR인데 이게 퀄리티는 정말 좋은데 아쉽게도 매달 10,000원 넘게 돈을 줘야 되는 구독형이거든요. 근데 바디 컴뱃은 일회성 결제라서 한 번 결제하고 하고 싶은 만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운동이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운동한 날짜와 칼로리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앱 안에서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진짜 이건 운동에 최적화된 앱이에요. 그리고 이 바디 컴뱃도 패스스루를 이용한 MR 기능을 지원해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운동할 수도 있어서 진짜 이런 컬러 패스스루를 지원하는 퀘스트3를 사용하면서 운동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앱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운동이나 운동 비슷한 걸 좀 보여드렸다면, 실제로 우리가 아는 스포츠 게임은 없나? 당연히 있죠. 입문용으로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스포츠 게임은 바로 이 10개가 넘는 운동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올인원 스포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궁을 VR로 쏘거나 볼링도 할 수가 있고요. 농구라든지 배구, 다트 등 진짜 다양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입문용으로 정말 좋은데, 사실 이 올인원 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뭐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1대1 배틀을 랜덤으로 붙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VR 기기가 2개가 있으면요, 서로 같이 VR을 끼고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VR 게임 즐기기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뭐 근데 VR은 둘만 보이니까 2명 말고 나머지는 그냥 뭐 허공에서 허우적거려야 되는 거 봐야 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뭐 TV가 있거나 스마트폰이 있거나 태블릿이 있거나 그러면 그 태블릿에 여기 있는 내용을 미러링 해가지고 다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계정으로 서로 붙을 수가 있어서 결제 한 번만 해도 2개의 같은 메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올인원 스포츠 VR 같은 경우에는 리얼리티성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리얼리티성이 가장 뛰어난 VR 게임을 추천드릴 건데 바로 11 테이블 테니스라는 게임이에요. 이걸 실제로 해보시면 올인원 스포츠 VR에 쓰던 탁구는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 이것도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랭킹 시스템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사람과 즐기기에도 좋고 11 테이블 테니스랑 이렇게 연결했을 수 있는 탁구 채까지 팔고 있습니다. 이걸 손에 쥐고 요렇게 탁구를 치잖아요. 그럼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 11 테이블 테니스는 단순히 이렇게 손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공이 날아오는 거에 따라서 몸을 막 움직여가지고 손을 뻗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격렬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 잘못하게 되면 또 주변 창문 다 부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1 테이블 테니스도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MR 기능을 지원해서 가운데 이렇게 가상의 탁구 테이블을 두고 이렇게 주변 사물에 부딪히는 거 염려하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탁구를 칠 수가 있어서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 퀘스트 3를 쓰면서 가장 추천하는 게임 2개를 뽑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대중적인 비트 세이버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11 테이블 테니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과 굉장히 비슷한 시뮬레이터 게임을 말씀드린 김에 비슷한 게임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 건데 바로 권투 게임 스릴 오브 파이트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픽은 조금 아쉬운 게임이거든요. 근데 진짜 복싱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실제 복싱 선수들도 유튜브에 이걸로 복싱을 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드, 어퍼컷, 스트레이트, 훅, 잽, 위빙 이런 무빙들이 전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세게 치는지도 이렇게 리얼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복싱 게임 중에서는 VR에서 원탑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앱이에요. 근데 이것도 주먹을 막 이렇게 뻗는 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TV 브레이커거든요. 근데 이 스릴 오브 파이트도 퀘스트 3에서 컬러를 통한 패스로 MR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TV 부술 일은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들은 MR을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로 몰입감 같은 경우에는 VR로 하는 게 더 나았는데 소파를 MR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사는 현실 세계의 상대방 캐릭터가 이렇게 딱 오면서 나한테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감이 굉장합니다. 딱 내 키만한 게 이렇게 달려오는데 와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쓰러지기 전에 상대를 쓰러뜨려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이렇게 팔을 휘두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운동 효과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운동 효과 하나만 놓고 보면 다른 모든 운동의 통틀어서 이 스포츠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가 믹스드 리얼리티를 지원하고 굉장히 대작 게임들 위주로 소개를 좀 드렸다면 그럼 이제 이 퀘스트 3에 쓸 수 있는 굉장히 고사양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게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임은 이 레드매터 2예요. 이 레드매터 2는요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대놓고 광고할 정도로 퀘스트 2하고 3하고 그래픽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퀘스트 3에서는 이 그래픽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레드매터 2를 해보시면 와 VR 기기 단독으로 돌릴 수 있는 게임이 이렇게까지 그래픽이 좋아졌다고 할 정도로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최근 기기 단독 VR 중에서 정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디아블로 방식의 RPG 게임이 있는데 바로 던전 오브 이터니티예요.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디아블로랑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고요. 지금 저희 팀원이 칼과 방패를 치면서 이렇게 적군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 진짜 실감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보통 PC 게임은 버튼 하나만 눌러서 물약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벨트에서 물약 꺼내고 물약 뚜껑 따고 이렇게 먹는 모션을 취해야 물약이 먹어지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무기를 휘두르는 거 말고도 이렇게 무기를 던질 수도 있고요. 어깨에서 이렇게 활 꺼내고 화살 꺼내고 얹어가지고 조준해가지고 활도 이렇게 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키보드 마우스로 하는 게임과 비교할 수 없는 VR 게임의 손맛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게 메타스토어 판매 순위에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던데 디아블로 방식의 RPG 게임 좋아하시면 이거 진짜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도 옵션에 퀘스트 3용 옵션이 있는데 이걸 켜면 그래픽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아무리 퀘스트 3가 전작보다 AP 처리 속도나 그래픽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PC 데스크탑과 비교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VR 시장에서는요 이런 메타 퀘스트 같이 기기 자체의 게임이나 이런 걸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단독 VR이 있고요. 그리고 PC에 VR 게임이나 앱을 설치를 해서 PC에 있는 고성능 CPU와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그 게임을 돌리고 그 화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송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이런 PC VR 앱이 있어요. 그래서 PC VR은 데스크탑에 설치되어 있는 고성능 CPU와 그래픽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메타퀘스트 기기 단독으로 돌릴 수 있는 앱의 그래픽보다 훨씬 더 그래픽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 전투를 할 때 내가 하는 동작 그대로가 이렇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방패로 맞고 칼로 찌르고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도 이 게임을 무선으로 즐기고 있는데 062 성능만 충분하면 인터넷 속도와 관계없이 유선 부럽지 않은 환경으로 이렇게 PC VR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앱은요 메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기능인 에어링크라는 기능을 이용하셔도 되고 유료로 쓸 수 있는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앱도 있는데 저는 버추얼 데스크탑을 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고사양 그래픽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게임이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VR 게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해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잘 만든 게임이에요. 왜 그런 말이 도냐면 VR에 입문할 때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걸 먼저 해보면 다른 게임들이 좀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꼭 이런 대작 게임 아니더라도 이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좀비 디펜스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그래픽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앱이에요. 물론 무료니까 시나리오 하나만 깰 수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픽도 좋고 게임성도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PC VR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로 입문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퀘스트 3를 구입하시면 이 PC VR 시장에서도 정말 유명한 아스가르드의 분노라고 하는 1편과 2편은 또 무료로 제공하는데 2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 중이고 12월쯤에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아스가르드의 분노 1편은 이미 공개가 되어서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설정에서 그래픽 옵션을 장엄함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시면 그래픽이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것도 퀘스트 2보다 3에서 훨씬 더 그래픽이 좋고 한글 더빙까지 완전히 되어 있어서 진짜 퀘스트 3 사시면 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아스가르드의 분노하고 프로파게이션 이거는 꼭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좀 무거운 분위기의 그래픽 좋은 거 말고 좀 힐링할 수 있는 게임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힐링 게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은 이 모스라고 하는 귀여운 쥐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퍼즐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전 세계를 배경으로 낚시할 수 있는 이 리얼 피싱 VR, 그리고 방탈출 게임으로 정말 유명한 저 룸이 있습니다. 특히 방탈출 게임 VR은 VR 게임 전체를 통틀어서 평점이 가장 좋은 앱이거든요. 그래서 유료더라도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온 지는 좀 됐지만 힐링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포커스 온 유가 있는데 이것도 한글 더빙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VR 게임 시장에서도 보드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데메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4명이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이런 카톡방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같이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이 정말 많긴 한데 게임은 이쯤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영상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VR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컨텐츠가 운동, 게임,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상 감상 그거 그냥 유튜브에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넷플릭스에 받아가지고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화질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 퀘스트에서 영상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3가지 방법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고화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앱을 이용하시거나요. 두 번째는 PC와 무선으로 연결해서 PC에서 영상 트는 걸 여기에서 보는 방법이고요. 이게 화질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별도로 VR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영상을 받아서 이 안에 넣은 다음에 그걸 돌릴 수 있는 플레이어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드리면 이런 고화질 영상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벤타X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국 아이돌 AK VR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권은비님의 영상과 아이즈원의 영상인데 진짜 정말 예쁜 아이돌이 눈앞에서 막 춤추고 있고 나랑 아이 컨택 하는 게 바로 코앞에서 보이는데 와 저는 너무 심쿵해가지고 계속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K-POP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진짜 아이돌 시장에 이건 대단한 혁명이다 싶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에어링크라든지 버추얼 데스크탑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PC랑 얘랑 무선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PC 브라우저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틀어서 보시는 건데요. 화질 진짜 좋고 끊기지도 않고 거의 뭐 극장에서 200인치 스크린으로 보는 것만큼의 막 감동이 올 정도로 진짜 좋습니다. 순정 넷플릭스나 유튜브 앱에서 이렇게 화질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배경을 마치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영상 보면은 진짜 실감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배경이 싫으시면 패스스루 기능을 켜서 실제 보이는 화면 위에다가 바로 넷플릭스 영상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체감할 수 있게 렌즈를 카메라로 한번 찍어봤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에 영상이 이렇게 떠있죠. 근데 다만 여러분이 이 기기를 PC랑 연결해서 크롬이나 웨일 같은 데서 넷플릭스를 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안 뜨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하드웨어 가속 옵션을 끄면 영상이 이렇게 제대로 보이고 싱크도 다 맞거든요. 이게 와이파이 공유기의 속도가 좀 느리고 와이파이 공유기랑 거리가 좀 멀면 끊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진짜 영상 감상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빔 프로젝터 영화관 안 무섭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를 더 올리시려면 여기다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들으시거나요. 아니면 옆에 유선으로 꽂을 수 있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어폰 연결해서 들으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인 영상을 직접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아무래도 악용될 소지도 있어가지고 요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메타 퀘스트 3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활용법과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물론 얘도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합니다. 전작보다 성능이 되게 좋아지고 카메라랑 패스스루 이런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배터리 시간이 조금 체감상 짧아져서 한 번에 2시간 이상 사용하기가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스트랩은 착용감이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안 좋고요. 그리고 전작보다 기능이 많아진 만큼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배터리 시간하고 여기 있는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조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서드파티 스트랩을 구입하게 되면 앞뒤로 무게 배분도 맞고 착용감도 되게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가격이 오른 것도 이 정도 기능 업데이트 됐으면 오히려 적게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비트 세이버 조금 하고 뭐 바디 컴백 운동 같은 거 하고 가끔 뭐 영상 보는 정도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퀘스트 3를 이 가격 주고 구입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퀘스트 2 저렴하니까 이걸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비트 세이버도 안 하신다 이런 피코4 같은 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VR 시장은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좀 괜찮은 컨텐츠는 대부분 유료이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텐츠를 즐기고 싶으시면 기기값 외에도 컨텐츠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유료 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본문에 제공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뭐 25%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런 유료 컨텐츠를 구입하더라도 메타스토어 환불 정책이 구입한 지 14일 이내이고 사용 시간이 2시간이 안 되면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퀘스트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기존에 메타 퀘스트를 써보신 분들에게 추천 코드를 받아서 등록을 하시면 메타 스토어에 쓸 수 있는 36,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본문에 제 추천 코드를 넣어드릴 테니까 처음 메타 퀘스트 써보시는 분들은 이걸 눌러서 36,000포인트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활용법을 진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VR 시장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거에 비하면 이 영상 길이가 길어질까봐 말씀 못 드린 것도 많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필요한 건 댓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